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9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2% 가까이, 코스닥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거의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줄곧 떨어지기만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려하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약세를 계속 띄었는데요. 그 약세를 띄는 와중에도 장 초반에 내리다 장 후반에는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면서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면 완전히 이제 추세가 깨져버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잘 버티면서 61선 밑으로는 주가가 잘 내려오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급락을 시작했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추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로는 21선, 61선, 5일선 완전히 벌어지면서 하락 추세 초입기로 진입을 해버렸고요.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전 저점을 본다면 이제 3,000포인트인데요.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자리이고요.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241선을 지지를 하는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 이제 코스피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유동성 장세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포인트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던 건데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이죠. 이때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그 큰 음봉이 지금 나왔고요. 2달 연속 음봉이 나와버려 가지고 코스피는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도 썼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실적이라든지 가치에 맞게 대충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그런 장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공매도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아주 필요했던 그런 장이었고요. 이렇게 매번 이제 횡보장을 겪었던 그런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어 가지고 삼성전자는 좀 특이하게 계속 올라갔지만 그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크게 한번 파동을 겪고 나서 지금 유동성 장세로 그 2배 이상을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하락폭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이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주식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건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냥 쉬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 금액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지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간도 마찬가지 매수를 하는 듯 하다가 또 매도를 하고요. 코스닥 종목,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완전히 무너졌고요. 주봉, 일봉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이 코스닥은 특히 하락할 때 아주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증시가 왜 이렇게 자꾸 약세를 띠느냐? 자, 코로나 위기감도 좀 있었지만, 자, 간밤에 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이제 원래 있었어야 되는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 물가 안정 목표치 달성. 그래서 연내 테이퍼링 착수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제도 이 FED죠. FED가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된 유동성 장세로 좀 올라갔었고요.
그 오른 만큼 거품이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이 환율도 많이 상승을 했고 금리 인상을 임박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약하게 움직이던 금융주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쉬어가는 것이 맞고요. 환율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선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좋지 않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2,850원 내려서 38,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거의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또 시장이 또 내리면서 같이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어제 파업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금 협상이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HMM이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한 그 양봉을 모두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고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3분기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불안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시 전체가 좀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추가가 된다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21선을 지금 잘 지키는 듯이 진행이 되었지만 저는 121선을 하락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파업이라든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더 하락이 나온다면 3만원 중반대까지도 지금 초중반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음봉으로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주선이 잘 지켜졌지만 결국에는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 이렇게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HMM은 지금 약세를 피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저점이 다져졌다라고 확인을 하는 기준선이 121선이었는데 그 기준선 근처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나오면서 그러고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으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매수했던 양을 또 그대로 그 이상으로 더 뱉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80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추가적인 매수 없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좀 중간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또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MM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빨리 그 불확실성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약세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지금도 크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은 하락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공매도 잔고도 좀 의미있게 줄어드는 게 안 나오고요.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주를 유지를 한 지도 벌써 2주 이상이 진행이 되었고 오늘도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또 공매도 잔고가 더 쌓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상환이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기만 하는 그런 추세고요. 잔고가 좀 줄어들고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HMM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받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을 자꾸 키워가니까 네, 공매도 세력이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놓아주질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추후를 좀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대차장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구는 네, HMM 네, 대차장구가 네, 줄어드는 듯 하지만 또 별로 안 줄어들었고요. 사실 어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5,200만 주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줄어들다가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만 좀 계속 약세를 띠고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121선을 다지길래 이 정도에서 확실히 이제 좀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파업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게 결국엔 또 해결이 되지 않았고 주가는 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3분기에 그렇게 좋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수출에도 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생기면서 실적에도 타격이 갈 거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런 실적들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된 거고요. HMM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280만 주 가까이 네, 그대로 이제 매도가 나왔고요. 어제 매수량 210만 주를 대부분 다 매도하고 네, 추가적으로 더 얹혀서 매도를 했죠. 그래서 보유율 자체도 9%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네, 크게 볼 소식은 없었고요. 아까 얘기하던 그 파업 소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업이 완전히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제 네, 사측에서 제안한 그 좋은 조건을 네,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8% 인상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급을 500%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노조원에서 95% 반대를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25% 인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좀 그런 식으로 의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25%와 성과급 1200%를 요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HMM도 지금 저는 추가적인 더 하락이 예상이 되어서 네, 섣불리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실적이 좋은 것이 네, 다 알려졌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HMM도 좀 놓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증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반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